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LG엘로비전은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단체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수경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강수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란 국가와 민족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수경은 이제 전남 광주 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똑똑하게 해내겠습니다. 낡은 관습을 깨부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교육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저 강수경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다리 교육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38년 교육 현장의 경험과 엄마의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으로 그리고 불도저 같은 엄마의 강인한 추진력으로 저 강수경 모두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교육의 성공 모델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교육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그 변화의 시작, 저 엄마 교육감 강수경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남과 광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진정한 완성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최고의 교육을 공평하게 누리는 교육 통합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강수경이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는 경계 없는 평등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벽을 허물고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 확충하겠습니다. 둘째는 계열별 선택 교육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은 똑같은 과정을 똑같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지금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계열별로 선택해서 공부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사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셋째입니다. 지역과 학교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곧 학교가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라든지 또 AI, 농생명 등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을 학교의 교육과정과 직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또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첫째는 5일 책임 돌봄 학교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삶을 찾아주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학교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기조 아래에 공교육에서 아이들 24시간, 방학까지 포함한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33 학제를 543 학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한 1년 줄여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제를 개편하고요. 이 중학교 4학년 동안 2년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중학교 3학년, 4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년이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 학생들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계열별로 진학을 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전남 광주형 EBS 공영방송국을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 콘텐츠를 AI 기반으로 해서 저기 농어촌에 있는 아이나 대도심에 있는 아이나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8년 우리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숨쉬며 부딪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검증된 실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는 담대한 개혁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부터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대단한 개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38년의 현장 경험과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담대한 정책,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함 모두 갖춘 후보 저 강수경이가 새 시대의 새 인물로 광주 전남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5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18일 민주화운동 희생자 분향소가 마련된 목포역 광장에서 5월 영령을 추모한 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뿌리라며 5월 영령에게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켜낸 연대의 역사인 만큼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정치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UN AI 허브 유치와 관련해 목포, 무안, 신안, 영암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이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 확보와 재생에너지, 국제 접근성 등 입지 기준에서 전남 서남권이 합당한 조건을 갖췄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유치가 아닌 대한민국 AI 국가 전략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UN AI 허브는 국제적인 공공 AI 기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남권 유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전진 기지로서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아리백 전력과 전력망, 확장 부지, 국제교통, 국가 균형 발전 등 5개 항목을 입지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남도가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의 도민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전남도는 1차 지급처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 캠페인도 함께합니다. 2차 지원금은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봄철 산불 발생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산림청 산불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일 기준 전국 발생 건수는 350건이며 전남은 23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2건과 비교하면 30%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남도는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주말에 특별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을 적극 추진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완도 저온창고 화재를 계기로 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저온과 냉동창고 113곳을 대상으로 8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소방과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저온과 냉동창고 113곳 가운데 39곳에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추락한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소방은 18일 오전 10시 45분쯤 낙포동 국가산단의 한 건축자재 생산업체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A씨의 머리 위로 구조물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구급약품 1,200세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절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급약품 세트는 외래진료 질병 통계에 근거해 소화제와 해열 진통제 등 기본 의약품 8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급약품은 전남도 농업정책과를 통해 각 시군 농정부서에서 배부되며 시군 담당자들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전달합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도립대학교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오는 27일 출범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출범식은 오는 27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며 대학 통합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와 더불어 지역혁신 중심 대학의 역할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목포대는 이 자리에서 해양 특성화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과 국가 미래산업 선도, 지역 소멸 대응 방안 등 모두 7개 캠퍼스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갖습니다. 목포시는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입주기업 모집과 관련된 현장 설명회를 갖고 모집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대시설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목포 대양산단 일대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산업시설로 수산식품 가공과 연구개발, 물류, 수출 지원 기능 등을 갖추게 됩니다. 순천시가 조례호수 공원 생태복원 사업을 본격화하며 도심 속 생태축 연결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호수변 산책로 700m 구간을 폭 4에서 7m로 확장하고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한 데크길을 넓혀 시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일홍과 유채, 연꽃 등 다양한 초화류와 수생식물을 식재해 계절감 있는 생태 경관을 조성했으며 목교 확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 2026년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양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여수시는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환경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며 추후 이를 통해 해양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수온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새조개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그동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공종자 생산과 중간 육성, 본양성 등 전체 연구과정 체계를 마련해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새조개는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해 환경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큰 품종입니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지만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올라 생산량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황규선 무용단의 작품 올돌레아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23일 진학당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진도 북놀이를 바탕으로 진도 사람들의 강한 삶과 슬픔을 함께 이겨내는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담아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예비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부터 민생 지원금,
의료 인프라 확충까지 저마다 광양의 미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 3인의 핵심 공약을 서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의 먹거리 확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예비후보는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데이터 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해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광양만권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취업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광양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속 박성현 예비후보는 광양항과 연계한 K-컨테이너 산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 발생한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로 시민 체감 경제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K-컨테이너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하면 우리 광양이 철강 산업도 살아나고 항만도 살아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는 이런 공약을 제가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철강 산업, 항만 산업, 우리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박필순 예비후보는 광양시 전체 예산 가운데 1,000억 원을 전시민 민생지원금으로 편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구 1명당 64만 1,700원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유치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언급하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예산의 10%인 그 1,000억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접 지급하고 또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광양에 오래 사는 것이 복지가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전통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와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광양시장 예비후보들. 하지만 산업전환과 민생지원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해달라며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원 선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후보자 A씨가 지난달 말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와 친분이 있는 선거 구민의 자택을 찾아가 경쟁 후보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600만 원어치의 백자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어 선거 구민을 또다시 찾아가 경쟁 후보가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며 1,000만 원을 넣었다고 말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 의원 일부 후보들이 햇빛과 발안연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주, 김용배, 김혁성, 안원준 등 신안군 의원 후보들은 15일 박우량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정 유튜버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햇빛과 발안연금이 기본소득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돼 일부 주민들이 기대했던 별도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빛과 발안연금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지역 공유 수익이라며 국민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